안녕하세요. 윤기승입니다. 지적재산권 7강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출원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출원인을 위한 제도는 출원의 보정, 분할 출원 및 변경 출원, 우선권, 심사 청구 및 우선 심사 제도, 그 다음에 출원 공개 및 보상금 청구권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원의 보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원의 보정이라고 하는 것은 특허 출원서의 방식이나 출원 명세서 또는 도면의 기재 내용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흠결을 치유하여 적법하게 보충 또는 정정하는 것을 출원의 보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출원의 보정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절차의 보정, 즉 방식 보정과 실체 보정,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이 있습니다. 방식 보정은요, 우리가 기존에 이제 배웠습니다. 예를 들면 방식 심사에서 중대한 하자인 경우에는 불수의 처분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경미한 하자인 경우에는 절차 무효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차 무효 처분 같은 경우에 절차 무효 사유에 해당이 되면 절차 무효 처분을 받는데, 절차 무효 사유는 행위 능력을 위반한 경우라든지, 대리인을 선임했는데 대리권 범위가 위반됐다든지, 또는 방식이 위반됐다든지, 또는 이제 수수료를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경우 특허청장은 보정을 명하고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출원의 그 절차를 무효 처분합니다. 그때의 그 보정이 바로 이제 방식 보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실체 보정인데 오늘 배울 것은 이 실체 보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체 보정이라고 하는 것은 명세서 또는 도면의 기재 내용에 불명확하거나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그 흠결을 치유하기 위해서 출원인이 행하는 보충 또는 정정을 말하는데, 이러한 실체 보정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진 보정입니다. 스스로 이제 보정을 할 수가 있고요.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고, 예외로 최초 거절 이유 통지된 의견서 제출 기간 내, 또는 최후 거절 이유 통지된 의견서 제출 기간 내, 또는 재심사 청구할 때, 이럴 때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정을 한 경우에 이러한 보정이 적법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 보정된 내용에 따라서 소급해서 출원하는 것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원일 자체가 이제 소급되는 거고요. 만약에 기간을 경과해서 이제 보정한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불수리 처분이 됩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방식 심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중대한 하자인 경우 불수리 처분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미한 하자인 경우에 절차 무효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수리 처분하는 경우에는 뭐 서류가 불명확했다든지 또는 국어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다든지 또는 기관을 경과해서 어떤 그 서류를 제출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이제 불수리 처분 사유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 즉 보정 기간을 경과해서 보정한 경우, 이런 경우는 불수리 처분되고요. 만약에 보정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에 위반이 되면 거절되는 게 이제 맞는데, 만약에 이러한 거절돼야 될 그러한 출원이 차후로 등록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최후 거절 이유 통지 이후의 보정이 신규상 추가 금지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제 무효 사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할 출원 및 변경 출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특허 출원에 2 이상의 발명이 포함된 경우 원출원의 출원서에 최초 첨부된 명세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그 일부를 별개의 특허 출원으로 분할하는 것을 분할 출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A 발명과 B 발명에 대해서 특허 출원을 해왔는데 이제 하나의 출원이죠. 근데 만약에 A 발명에 대해서 이제 거절류가 있고 B 발명은 거절류가 없다고 했을 때, 이러한 특허 출원에 대해서 이제 심사관은 A 발명에 대해서 거절 이유를 명시해서 이제 거절 이유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거절 이유 통지를 하면서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기간 내에 출원인은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그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이 A 발명에 대해서 삭제 보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B에 대해서 이제 특허를 받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출원인이 이 A 발명에 대해서도 특허를 받고자 할 때는
이러한 그 삭제 보정을 하지 않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다툴 수가 있겠죠. 즉 A 발명에 대해서 거절이유 통지를 받고 그 다음에 거절이유가 극복이 되지 못하면 거절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거절 결정에 대해서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해서 이제 불복을 하고 또는 그 심판의 심결에 대해서 또 불복은 이제 특허법원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면 너무 이제 그 특허에 대한 특허 출원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A는 거절 이유가 있다고 심사관이 얘기했고 B는 거절 이유가 없다고 했을 때 A를 삭제 보정하면서 이걸 A에 대해서 이제 불안 출원을 한 거죠. 불안 출원하면 이제 두 개의 출원이 되는 겁니다. 즉 하나는 A 발명에 대한 출원과 하나는 B 발명에 대한 출원이죠. 그럴 때 B 발명은 거절 이유가 없기 때문에 등록을 받겠고 A에 대해서만 다투는 겁니다. 즉 A, B 두 개를 하나의 출원으로 했을 때는 1특허 출원을 원칙에 의해서 하나가 거절 이유가 극복이 되지 못하면 다 거절되는 것이지만 분할 출원을 함으로써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해서 B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고 A에 대해서는 계속 다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분할 출원이 되겠습니다. 즉 이런 분할 출원은 거절률을 극복한다든지 보호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또는 특허권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이 이제 분할 출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분할 출원의 요건을 보면 우선 주체적 요건으로서 분할 출원 당시에 그다음 분할 출원인은 원 출원의 출원인이거나 또는 그 승계인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분할 출원의 객체적 요건을 보면 분할 출원 당시에 원 출원은 적법하게 출원 계속 중이어야 됩니다. 즉 원출원의 요건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원출원의 최초 명사절 또는 도면에 이 이상의 발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할 출원의 명사절 또는 도면에 포함된 그러한 발명은 원출원의 최초 명사절 또는 도면에 포함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즉 원출원에 있던 발명을 가지고 분할 출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원출원에 없는 발명을 가지고 분할 출원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할 출원에 대한 시기적 요건을 보면 분할 출원은 보정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이제 가능합니다. 즉 분할 출원할 수 있는 시기와 보정할 수 있는 시기는 똑같겠죠. 즉 보정할 수 있는 시기는 자진 보정도 가능하고요. 그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최초 거절 이유 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한 내라든지 또는 최후 거절 이유 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한 내 또는 재심사 청구할 때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때 똑같이 이제 분할 출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 보정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이제 분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할 출원의 효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출원의 효과를 적법한 경우와 부적법한 경우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분할 출원이 적법하다. 그러면 출원일이 소급되는 게 원칙입니다. 출원일이 소급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할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원 출원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특허 요건을 판단하고 또 이제 특허를 받았을 때의 존속기간도 분할 출원일이 아니라 원 출원일로부터 즉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이 이제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겠죠. 이때 그 만료일은 그 원 출원일로부터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 청구에 특례가 있는데 원 출원하고 분할 출원은 별개의 출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출원을 했을 경우에는 심사 청구를 원 출원이 심사 청구가 돼 있는 거라고 하더라도 분할 출원할 때는 심사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분할 출원이 출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에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분할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제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그 분할 출원은 원 출원과의 관계에서 이제 별개의 출원이 되겠고요. 하지만 이런 분할 출원의 심사는 원 출원의 심사 청구 순위에 따라서 이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부적법한 경우에 이제 분할 출원에 대한 효과를 보면은 부적법한 경우 예를 들면 분할 출원 당시에 분할 출원인의 출원인이 원 출원의 출원인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다음에 이제 기간을 경과해서 분할 출원서를 제출한 경우라든지 또는 이제 원 출원이 종료된 이후에 분할 출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불수리 처분을 합니다. 즉 반려 처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분할 출원의 명세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이 원 출원의 최초 첨부된 명세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에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분할 출원에 대한 범위 위반으로 해서 이제 거절 유예에 해당이 되고, 만약에 착오로 등록이 되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무효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변경 출원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출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출원을 한 자가 실용실현 등록 출원에 관하여 최초의 거절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까지 그 실용실현 등록 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그런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그 실용실현을 특허 출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이제 변경 출원이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출원의 형식을 특허 출원과 실용실현 상호 간에 변경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의의에 나와 있는 그런 변경 출원은 실용실현 등록 출원을 특허 출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특허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만약에 이제 특허 출원한 것을 실용실현으로 변경하는 것은 실용실현법에 규정이 되어 있겠죠. 이런 식으로 특허 출원과 실용실현 사이에서의 그 출원의 형식을 바꾸는 것을 변경 출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특허 출원과 실용실현 사이에서의 이제 고도성의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특허인 경우는 이제 고도성이 있어야 되고 실용실현 등록 출원은 이제 고도성이 이제 요구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실용실현 등록 출원으로 이제 출원했다가 이걸 가지고 특허 출원을 바꾼다든지, 또는 이제 특허 출원을 했다가 자기가 자기가 보기에는 이 발명이 이제 고도성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실용실현으로 변경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변경 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출원인이 이렇게 특허 출원할지 실용실현 등록 출원할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 힘들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실용실현 등록 출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물질 발명이라든지 또는 방법 발명에 대해서 안 됩니다. 즉 물건의 발명에 대해서만 실용실현 등록 출원할 수 있는 대상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특허는 물질 발명이라든지 방법 발명 전부 다 이제 특허의 이제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방법 발명이라든지 물질 발명에 대해서 실용실현 등록 출원했을 때 그 출원은 이제 거절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출원을 이제 특허 출원으로 변경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반 출원인들이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이렇게 출원을 했을 때, 그랬을 때 그러한 출원을 변경 출원해서 출원료를 소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이제 변경 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진보성 여부에서도 이제 특허와 실용 시장이 좀 다르거든요. 특허인 경우에는 이제 진보성이 이제 고도한 것인데, 진보성이 이제 높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실용 시장은 진보성이 이제 조금 낮은 수준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로 인해서 특허 출원에서 실용 시장 등록 출원 또는 실용 시장에서 특허 출원으로 이제 변경 출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변경 출원의 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체적 요건과 객체적 요건은 이제 분할 출원과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시기적 요건이 좀 다른데요. 분할 출원인 경우에는 보정할 수 있는 그런 기간 내에 그 분할 출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즉 최초 거절 이유 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간 내에 보정을 한다든지, 최후 거절 이유 통지에 대한 그 의견서 제출 기간 내에 이제 보정을 한다든지, 또는 재심사 청구할 때 이제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분할 출원은 이제 보정을 할 수 있는 시기인데, 변경 출원은 분할 출원과 달리 최초의 거절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만이 이제 변경 출원이 가능합니다. 즉 실용실현 등록 출원에 대한 최초, 두 번째도 안 됐고 최초야 됩니다. 최초의 거절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만 변경 출원이 가능하고, 만약에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변경 출원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30일간 연장이 가능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 내에서 이제 변경 출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변경 출원에 대한 효과를 보면 변경 출원에 대한 효과는 분할 출원과 동일합니다. 분할 출원에서 뭐 적법한 경우와 분할 출원이 적법한 경우와 부적법한 경우를 나눠서 이제 그 효과를 살펴봤는데, 변경 출원도 마찬가지로 적법한 경우와 부적법한 경우를 이제 나눠서 보면, 적법한 경우에 그런 경우는 출원일이 소급이 됩니다. 그래서 변경 출원일이 아닌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특허 요건을 판단하고, 또 이제 특허를 받았을 때 그 존속 기간의 만료일도 출원일로부터 20년이죠. 그 출원일로부터 20년도 변경 출원일로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원출원일로부터 계산을 하게 됩니다. 또한 여기도 이제 심사 청구에 특례가 있어가지고, 변경 출원된 경우에 그
그 변경 출원된 경우도 이제 심사 청구를 해야만이 이제 심사가 진행되는데 이러한 그 변경 출원된 경우는 출원일로부터 5년이 지나간 경우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변경 출원한 경우에도 이게 변경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하게 되면 적법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특례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변경 출원도 원출원하고는 이제 별개의 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심사도 마찬가지로 이 원출원에 대한 심사 청구 순서에 따라서 그 심사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변경 출원이 부적법한 경우 예를 들면 이제 그 기간이 도과돼서 이제 변경 출원서를 제출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부적법한 경우에는 부수리 처분하고 변경 출원에 대한 범위가 위반된 경우 예를 들면 실용신안 등록 출원에 그 최초에 첨부된 명세 또는 도면에 기재된 그러한 범위가 아닌 그런 범위 외의 범위를 가지고 이제 특허 출원으로 변경 출원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변경 출원에 대한 범위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거절 결정을 받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제 착오로 등록받았을 때는 이제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무효 사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선권 제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우선권 제도는요, 우리나라에 조약 우선권과 이제 국내 우선권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조약 우선권 제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요, 조약 우선권이라고 하는 것은 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그런 당사국 국민이 그 당사국이라든지 또는 다른 당사국에 특허 출원을 한 후에 동일한 발명을 이제 우리나라에 특허 출원하는 경우에 우선권을 주장할 때는 이제 29조 및 3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출원한 날로 보는 제도가 바로 이제 조약 우선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출원인이 발명을 다수국에 출원해서 국제적으로 이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이 출원인은 각 나라에 별개의 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속지주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나라에 특허 출원해서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특허권의 효력은 우리나라에서만 미치는 게 바로 속지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특허권의 효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서도 특허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특허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특허 출원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특허 출원을 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게 금방 말한 별개의 출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별개의 출원을 하게 되면 시간적, 지역적, 비용적, 법률적 어려움이 유발이 됩니다. 여러 나라에 이제 직접 출원을 하다 보면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진정한 선출원인을 이제 보호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제적인 보호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 조약우선권 제도라든지 또는 이제 지난번에 강의했던 이제 PCT 국제출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약우선권이라든지 PCT 국제출원에 의해서 이런 시간적, 지역적, 비용적, 법률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다만 이런 조약우선권과 PCT 국제출원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PCT 국제출원인 경우에는 이제 많은 나라에 여러 나라에 그 한꺼번에 출원을 할 때는 PCT 출원이 유리하고 또는 그런 많은 나라에 출원할 때는 비용적으로 유리합니다. 다만 많은 나라가 아니라 몇 개의 나라에 출원할 때 이런 경우에는 이제 PCT 국제 출원보다는 이제 조약우선권이 좀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적절히 이용해서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우선권 주장의 절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우선권 주장은 우선 기간 내에 특허 출원을 해야 됩니다. 조약우선권이라고 하는 것은 제1국에 특허 출원하고 그 특허 출원을 기초로 이제 우리나라의 조약우선권 주장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말하는 조약우선권이 되겠죠. 이러한 그 조약우선권 주장은 그 최선의 출원일, 이제 제1국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 우선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이거든요. 1년 이내에 이제 특허 출원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이러한 우선권 주장은요, 출원과 동시에 우선권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출원과 동시에 우선권 주장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영국 같은 나라는 출원과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출원과 동시에 하든 또는 출원 이후에 1년 이내에 특허 출원하고 그 이후에 이제 우선권 주장하는 경우를 나눠가지고 그 효과를 달리하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출원과 동시에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우선권 주장은 보정과 추가가 가능한데요. 우선권 주장을 한 자 중에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허 출원을 한 자, 이런 사람은 최선일로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을 보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는 즉 우선 기간 내에 특허 출원하고 출원과 동시에 우선권 주장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러한 증명 서류는 제1국 출원일로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우선권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분할 출원과 변경 출원, 즉 우선권 주장 출원, 특허 출원하면서 우선권 주장을 하면서 이러한 우선권 주장을 분할 출원과 변경 출원이 또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분할 출원과 변경 출원은 이제 우선권 주장 출원, 원출원이 되겠죠. 원출원과는 이제 별개의 출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분할 출원이라든지 변경 출원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이런 식으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약 우선권 주장의 이제 효과를 보면 판단 시점이 이제 소급됩니다. 분할 출원이라든지 변경 출원은 출원일이 소급된다라고 그랬는데 조약 우선권 주장 출원인 경우에는 출원일이 소급되는 게 아니라 이제 판단 시점만이 이제 소급이 됩니다. 즉 출원일 자체는 제1국 출원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특허 출원한 날이 바로 출원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원일 자체는 소급되지 않고 다만 29조 및 36조 물론 그거는 이제 예시적 규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신규성이라든지 진보성을 판단하는 또는 뭐 선출원주의를 판단하는 그러한 판단 시점이 조약 우선권 주장 출원일이 기준이 아니라 제1국 출원일이 이제 기준일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1국 출원한 날이 있고 그 다음에 우선권 주장 출원한 날인데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특허 출원했다. 동일한 발명인데 특허 출원했다. 그러면 본래는 우선권 주장일이 출원일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우선권 주장 출원이 후출원이 돼야 되는 건데 조약 우선권인 경우에는 이제 판단 시점이 소급돼서 이제 36조의 선출원주의를 판단할 때는 우선권 주장 출원일이 기준이 아니라 제1국 출원일이 기준이 되게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사이에 출원했던 제3자 출원이 후출원이 돼서 그 출원이 이제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거절되도록 하는 게 바로 이제 조약 우선권 제도의 효과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약 우선권 주장의 효과가 이제 그 판단 시점이 소급되지 않는 경우가 이제 예외 4가지가 있는데 심사 청구의 이제 기산일, 즉 심사 청구는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하는 게 이제 원칙이잖아요. 이러한 그 심사 청구는요. 우선권 주장 출원일로부터 5년을 말하는 거지 그 제1국 출원일로부터 5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하는 발명으로 보는 경우에 출원기간, 취지 및 증명서류 제출기한도 마찬가지로 우선권 주장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고요. 또한 이제 존속기간의 만료일에 대한 기준일도 이제 그 제1국 출원일이 아니라 우선권 주장 출원일입니다. 그래서 출원일부터 20년이라고 하는 존속기간 만료일도 우선권 주장 출원일부터 20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에 의한 강제시식권에 있어서 특허 출원일로부터 4년의 기산일도 마찬가지로 제1국 출원일이 아니라 특허 출원일로부터 4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국내 우선권 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약 우선권은 제1국,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특허 출원한 발명을 기초로 우리나라의 우선권 주장하는 게 이제 조약 우선권이고, 만약에 우리나라의 특허 출원한 걸 가지고 다른 나라의 조약 우선권을 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법률은 그 나라의 법률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특허 출원하고 우리나라의 우선권 주장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국내 우선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그 국내 우선권은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출원 계속 중인 선출원을 기초로 1년 이내에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하는 경우에 우선권 주장 출원에 포함된 그런 선출원 발명은 선출원 시에 출원한 것으로 판단 시점이 소급되는 제도가 바로 국내 우선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 우선권 제도는요, 개량 발명이라든지 또는 추가 발명을 보호하고 외국 출원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조약 우선권, 즉 조약 우선권은 다른 나라에 출원한 걸 가지고 우리나라의 우선권 주장을 하는 그런 경우인데 주로는 우리나라 사람보다는 외국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게 조약 우선권이 되겠죠, 그렇죠?
물론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먼저 출원하고 우리나라의 조야구선권 주장 출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런 경우보다는 외국 사람이 외국에 출원하고 우리나라의 조야구선권 주장을 하는 거니까는 그런 그 조야구선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제 국내 우선권 제도를 두고 있는 거고요. 예, 이러한 그 국내 우선권 제도의 효과만을 살펴보면 조야구선권과 마찬가지로 판단 시점이 예, 소급됩니다. 그래서 선출은 있고, 그러니까 국내 우선권은 국내 선출은 있고 그 선출을 기초로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하는 그런 경우죠. 이런 경우에 그 출원에 대한 그 판단 시점, 특허요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 시점은 우선권 주장 출원일이 아니라 선출원일, 예, 첫 번째 출원한 선출원일이 예, 판단 시점으로 그쪽으로 이제 소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출원의 출원 공개 의제에 의한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출원은 취하 간주됩니다. 즉 우리나라에 출원한 게 잘못하면 그 출원으로 인해서 이제 후출원이 거절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선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되면 취하 간주되도록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다만 이러한 우선권 주장은 출원일로부터 선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다음 이후에는 우선권 주장을 취하지 못하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심사 청구와 우선 심사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청구는 뭐 분할 출원이라든지 변경 출원하면서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 청구에 이제 특례 그러면서 심사 청구는 기본적으로 출원일부터 5년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해야 된다. 다만 분할 출원, 변경 출원이 출원일부터 5년을 경과하면 분할 출원, 변경 출원 한 달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심사 청구를 하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심사 청구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이러한 심사 청구는요, 다시 설명을 하면 출원과 심사를 분리해서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심사 청구가 있는 그런 특허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 청구 순서에 따라서 심사하는 제도가 바로 심사 청구입니다. 이러한 심사 청구는요, 예, 우리나라라든지 일본 이런 나라들만 있고 미국에는 심사 청구 제도가 없죠. 그래서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특허 출원 건수가 약 17만, 1년에 17만 건 정도 되고 이제 그 중에 12만 건 정도가 이제 심사 청구가 됩니다. 그래서 약 5만 건 정도는 심사 청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출원일부터 5년 이내에 심사 청구가 되지 않으면 취하 간주되거든요. 그래서 17만 건이 특허 출원이 되지만 그 중에서 약 일반적으로는 약 12만 건 정도가 심사 청구를 해서 12만 건 정도만 이제 그 심사관의 심사를 받게, 실질 심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사 대상이 감소시켜서 이제 심사 촉진을 하는 그러한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 청구의 요건을 보면 심사 청구일은요 누구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출원일뿐만 아니라 이제 제3자도 심사 청구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제3자가 심사 청구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출원 공개가 된 이후에나 가능하겠죠. 출원 공개가 되기 전에는 제3자도 그 특허 출원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심사 청구를 하지 못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조기공개 시청에서 출원 공개가 되면 그때는 이제 1년 6개월 이전이라도 이제 제3자가 알 수 있으니까는 심사 청구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심사 청구의 대상은요, 심사 청구 당시에 그런 출원 발명이 특허청에 적법하게 계속 중해야지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출원일부터 5년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다만 분할 출원, 변경 출원은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분할 출원, 변경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심사 청구의 효과를 보면 기간 내에 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 이제 원칙적으로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실체 심사가 진행이 되고요. 이러한 심사 청구는 한 번 심사 청구를 하면 취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3자의 심사 청구가 있다는 그런 취지의 통지를 받은 그런 출원인인 경우에, 즉 제3자가 누구든지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가 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이제 출원인한테 통지를 하도록 돼 있고, 만약에 그 통지를 받은 출원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 청구 범위가 기재된 그런 명세서로에 보정을 하지 않으면 그 출원은 이제 취하 간주되도록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그 특허 청구 범위 유예 제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 내에 심사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그 취하 간주가 되고, 만약에 기간을 경과해서 이제 심사 청구를 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특허 청구범을 제출하지 않고 심사 청구를 한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불수지 처분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선 심사가 있는데요. 심사 청구가 된 특허 출원 중에 일정한 경우 본래 심사 청구 순서에 관계없이 우선해서 심사하는 게 이제 우선 심사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 순서에 의하는데 이런 것을 기계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공공의 이익을 해칠 수 있고 또는 이제 출원인의 이익 보호가 미흡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조기 권리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우선 심사를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우선 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유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출원 공개 후 제3자가 무단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 처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출원 공개 후에 출원인이 아닌 그런 자가 업으로서 특허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우선 심사에서 빨리 그러한 특허 여부, 특허 거절 결정이라든지 특허 결정이라든지 받아서 만약에 특허 결정을 받게 되면 돈을 내서 빨리 권리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우선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제 긴급 처리가 필요한 경우는 이제 특허법 시행령 제9조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방위산업 분야의 특허 출원이라든지 공해 방지에 유용한 특허 출원이라든지 수출 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 출원이라든지 이런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러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우선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우선심사 신청 요건을 보면 우선심사는 누구든지 할 수가 있고요. 신청 신기는 심사 청구를 한 후에만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원 공개 후 제3자가 무단으로 실시하는 경우는 심사 청구 플러스 출원 공개도 되어야 되고요. 이러한 우선심사 신청의 절차는 우선심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고 이러한 우선심사 여부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방식심사 및 우선심사 대상 적합 여부를 심사를 하고 우선심사에 대한 결정을 통보를 합니다. 만약에 이제 우선심사 신청이 각하됐다든지 또는 무효처분 또는 불수리 시에는 그 우선심사 청구를 할 때 이제 신청료, 돈을 수수료를 납부를 하게끔 돼 있는데 그런 수수료를 이제 반환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선심사 결정의 효과는요, 우선심사를 하게 돼서 신속한 권리 구제라든지 분쟁이 조속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그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출원 공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원 공개 및 이제 보상금 청구를 보도록 하는데 출원 공개는요, 출원된 내용에 대하여 심사 청구의 유무에 관계없이 출원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면 또는 이제 조기 공개 신청할 때는 그 신청이 있는 때에 특허 공고에 게재해서 사회 일반에 공표하는 그런 제도가 출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출원 공개가 되면 그 특허 공고에 게재가 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그러한 그 공개 공보를 보고서 중복 투자라든지 중복 연구를 하지 않도록 되는 그런 방지 효과가 있게 되겠죠. 이런 출원 공개의 대상 및 시기를 보면 출원 공개의 대상은요, 출원 공개 당시에 특허청에 출원 계속 중인 그런 출원에 대해서만 출원 공개가 됩니다. 다만 이러한 특허 출원이 공개 전에 등록 공고가 됐다 그러면 별도로 공개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소양속에 위반됐거나 공중에 위생을 해야 할 염려가 있는 그런 발명이라든지 또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는 출원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출원 공개의 시기는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면 공개가 되고 예외적으로 조기 공개 신청을 하면 그 이전에 가능합니다. 이런 출원 공개가 되면 일단 이제 보상금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발생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출원 공개 후 제3자가 무단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제 우선심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출원 공개가 되면 서류 열람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미생물 같은 경우는 출원 전에 기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기탁된 그런 미생물 시료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출원 공개 후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출원이 공개되면 공지 기술로서 활용이 돼서 신유성 진보성 위반에 대한 그런 그 선행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보상금 청구권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보상금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특허 출원인이 출원 공개가 있은 후에 경고를 받거나 출원 공개된 발명임을 알고서 그 특허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자에게 통상 실시료 상당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게 바로 보상금 청구권입니다. 공개로 인한 중복 투자 및 중복 연구를 방지하는 대신에, 즉 출원이 공개되면 중복 투자 및 중복 연구가 방지가 되는데, 다만 이런 그 중복 투자 및 중복 연구를 방지하는 대신에
제3자는 이러한 공개된 발명을 보고 그런 것을 모방한다든지 도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보상금 청구권이라고 하는 임시적인 권리를 준 것입니다. 이러한 보상금 청구권의 효력은요, 보상 금액은 통상 시시로 상당히 A고, 이러한 보상금 청구권의 행사 시기는 설정 등록일 이후에만 실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시기는 설정 등록일부터 3년 이내만 가능하고요. 이러한 그 특허권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특허권 발생 이후에는 보상금 청구권과 특허 침해를 위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이제 같이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상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을 보겠는데, 소멸 원인은 만약에 이제 특허권이 설정 등록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는 보상금 청구권이 소멸되는 거고요. 특허권이 설정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특허권이 무효심판에 의해서 소급해서 소멸된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제 소멸이 됩니다. 만약에 이런 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한 후에, 그러니까 특허권이 설정 등록된 이후에 이제 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해서 이제 보상금을 받은 이후에 특허권이 무효심판에서 무효로 되었거나 또는 그 청구항이 이제 삭제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이 보상금 청구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보상금 청구권에 대한 배상 책임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